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임정대 교수님 실험실의 대학원생 류병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임정대 교수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등록번호 102346700 대마로부터 고함량의 콩나비디오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는 이제 1년생 초본으로 색형은 2에는 10을 가지고 있고 자웅동주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암컷과 수컷이 나눠져 있는 자웅 위주의 식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선 삼대 목적으로 많이 재배를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의약용 대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대마는 보통 카나비스 사티바 L이라고 불리는데 각자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카나비스 사티바, 카나비스 인디카, 카나비스 루더랄리스 이 세 가지인데요. 사티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섬유용, 국내에서 섬유용 대마로 많이 쓰이는 이제 종이고, 이제 소엽이 좁고, 분지가 멀고, 이제 키도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도 두껍고요. 그리고 인디카 같은 경우는 잎이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부시 타입의 대마고요. 세 번째 루더랄리스는 특징적으로는 이제 오토플라워링이라고 보통 이제 단일 조건에서 대마가 꽃을 피우는데 얘는 이제 단일 조건으로 조정해주지 않아도 화학 분화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을 이제 각자의 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SP 아종으로 봐야 될지 이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보통은 세 가지를 통틀어서 카나비스 사티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폴렌 같은 경우가 뭐 바다도 건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확산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라고 하는데 마리화나를 재배하면서 암암리에 육종하면서 그 폴렌들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많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그냥 카나비스 사티바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특허에서도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대마의 암꽃 화서 부분에 존재하는 이 트라이콤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글랜드고 여기 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털펜이라든지 카나비노이드가 여기 트라이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에는 총 500가지의 화합물이 존재하고 그 중에 알려진 카나비노이드들만 100여 종이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잘 밝혀져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대마에 존재하는 CBD랑 THC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CBD 같은 경우는 약용 대마의 핵심 물질이고 항간질이라든지 항발작, 알츠하이머 등에 쓰이는 유용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C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그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이 THC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를 하는데요. 사실 자연상에서는 이렇게 CBD나 THC로는 많이 존재하지 않고 보통 SCD라고 하는데 사실 뭐 분자 자체가 산성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산성 카나비노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CBD나 THC에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카르복실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디카르복실레이션을 거쳐서 CBDA에서 CBD로 THCA에서 THC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 네 가지 성분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분석 조건이 밸리데이션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 메인 카나비노이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량하기 위해서 분석법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CBD와 THC, CBDA, THCA 그 스펙트럼을 찍은 결과 CBD랑 THC는 210나노미터에서 최대 효과를 가졌고 CBDA, THCA는 220나노미터에서 최대 효과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파장이 짧아질수록 그 용매를 디텍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출 한계나 정량 한계가 높아질 확률이 커서 파장이 너무 짧으면 안 됐고요. 그리고 흑광도는 사실은 단위가 없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CBDA와 THCA가 상대적인 흑광도 AU 값이 높기 때문에 CBDA, THCA를 기반으로 나노미터를 정해서 최적 나노미터는 분석 나노미터 220 나노미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매도 나름대로의 흑광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220 나노미터에서 용매 흑광도를 많이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유기용매들과 희용매를 똑같이 스펙트럼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탄올에서는 220 나노미터에서 약간의 흑광도를 가지고 있었고 ACN이라든지 물 같은 경우는 220 나노미터에서 흑광도가 없어서 이 두 가지를 각각 유기용매, 수기용매로 설정했고요. 일단 저희 분석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레디언트 그 구배용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모의 실험을 위해서 ACN 비율을 60%, 70, 80, 90%로 해서 용리를 해봤더니 60%는 이제 40분 이후에 4개 성분이 연출이 되고 70%는 10분 만에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피크가 정상적으로 연출됐고 이제 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크가 다들 피크인데도 이렇게 불리한 스플리팅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90%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연출이 되었지만 피크 하단부가 분리되지 않는 결과를 얻어서 저희는 이제 70%를 최적의 70%를 기반으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짜서 용리 조건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CBDA와 THCA의 그 TKA 값을 용매 pH가 일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유기산을 첨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의 실험을 통해서 각각 FA는 포미게시드 0.1%, 그리고 TFA는 트리플로로 아세틱에시드 0.05%, 그리고 포스포릭 애시드 0.1%를 각각 처리를 해봤을 때 베이스라인이 포스포릭 애시드에서는 증가하지 않았고 이제 TFA나 FA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만 딱 봤을 때는 포스포릭 애시드가 가장 좋은 유기산인데 보통 이제 분석법이 범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이 분석법을 가지고 LCMS나 큐토프에 이용할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포스포릭 애시드 PA보다는 트리플로로 아세틱 애시드 TFA를 최종 용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분석 조건을 가지고 ICH 가이드라인 Q2R1에 일거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했고요. 그 밸리데이션 규정에 통과할 만큼 우수한 밸리데이션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CBDA랑 델타9 THC가 그냥 통상적으로 THC라고 부르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고농도 640ppm에서는 흑광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요거는 물질이 너무 고농도여서 그 비어 법칙에 위배되는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래서 분석할 때는 640ppm을 제외하여서 좀 더 정확한 R 스퀘어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분리된 피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분석법을 가지고 디카르보실레이션의 거동 평가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대마를 샘플링했고 그 다음에 동결 건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12메시 정도로 잘 곱게 갈아준 다음에 네 가지 온도 조건에서 디카르보실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산성 칸나비노이드는 감소를 하고 중성 칸나비노이드는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과 시간과 이제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회귀 방정식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데 사실은
디카르복실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100% 산성이 중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소실되기도 하고 전환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는 DT50이라는 값을 새로 도입을 해서 이 값은 이제 산성 판나비노이드의 반감기입니다. 50%가 됐을 때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진흥원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평가한 결과 피규어 6처럼 THCA가 CBDA보다 좀 더 빠른 거북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즉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빨리 디카르복실레이션이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CBDA가 여기서 얻은 폐기방 정식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입주 기업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강원 춘천 고교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양가면 사실 뭐 온도랑 시간과의 특이적인 뭐 베스트 컨디션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온도와 시간이 거의 뭐 비례하듯이 2차 방정식에 의해서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산업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나 이렇게 봤더니 위에 세 개 그림은 이제 대마 원물을 가지고 디카르복실레이션 건조를 시켜서 디카르복실레이션을 거쳐서 이제 푸쉬라는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g에 막 몇만 원씩 하거든요. 밑에는 이제 대마 추출물을 가지고 디카르복실레이션을 거쳐서 해시시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시시를 만드는 이렇게 기계도 있고요. 맨 마지막 사진에 이제 이 사진인데 이게 해시시를 그냥 한 번에 만들어주는 설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해시시를 만들 때랑 푸시를 만들 때 각각 카나비노이드는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어떻게 소실될까 한번 봤더니 좀 많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DT50 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디카르복실레이션 속도는 똑같더라고요. 천연물이든 추출물이든 원물이든. 근데 이제 생성되는 중성 카나비노이드 양이 추출물에서 디카르복실레이션을 했을 때보다 이제 원물로 디카르복실레이션을 했을 때 저희가 두 개 품종을 했거든요. 그 CW21-13 같은 경우는 이제 약용 대마 라인이고 RDA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3배 대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 전부 다 CBD 같은 경우에는 원물이 추출물보다 135도씨에서 30분간 디카르복실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3.4배의 수율을 얻었고요. THC 같은 경우에는 4배, 그리고 섬유용 대마는 3.1배 CBD, 그리고 THC 같은 경우는 5.1배라는 이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탈카르복실화를 원물로 시키게 되면 추출물로 시키게 되면은 이게 소실이 많이 되어지는데 원물로서는 그걸 어느 정도 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거의 3배,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생산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럼 이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될까 봤더니 지금 사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대마 추출물을 넣은 음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애완견용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세 번째는 대마 추출물이 들어간 비누. 네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CBD 오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이제 포보스 헬스에서 2020년에 선정한 탑 CBD 오일이라고 해서 지금 조금 작은데 맨 위에 베스트 브로드 스펙트럼, 베스트 풀 스펙트럼, 여기 스펙트럼이 천연 상태의 추출물을 얘기하거든요. 탑 1이랑 탑 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추출물을 제품에 넣게 되면은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제 디카르복실레이션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원물 상태로 진행함으로써 추출물 상태보다 3배 내지 5배 이제 소실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CBD 산업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약
미국에서 53억 달러, 뭐 한 7조가 조금 넘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6, 7조 정도 되고 2026년까지 이러한 CBD 제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 매출이 한 160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국내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은 뭐 투자를 준비하고 재배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약처에서도 2024년부터 이러한 대마 성분, 아직은 뭐 식품 얘기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의약품을 이제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디칼복실레이션 거동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컨디션을 기존의 스코어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코어를 좀 찾아봤는데 총 28건이 검색이 되는데 사실 디칼복실레이션 내용 이런 조건 내용보다는 디칼복실레이션은 단순하게 언급된 특허들이고 그마저도 60-70%가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들이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선점 기술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고 무조건적으로 쓸 기술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점 필요성을 느껴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게 됐고 국외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PCT 출원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심사를 받았었는데 8월 17일 날 신규성이랑 진보성을 심사에서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중국이랑 캐나다, 미국을 고려해서 출원국을 선정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 말은 즉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산업상의 이 기술을 디칼복실레이션 기술을 이용 가능함을 인정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